밖에 춥죠? 네, 어제보다 더 추워요. 오늘 춥죠? 네,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도 오늘 춥죠라는 말로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이웃집 아저씨도, 출근길 맞아주는 반장님도, 아침 일찍 출근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오늘 춥죠 합니다. 춥죠? 이 말에 다 담겨 있거든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할 때다. 추운데 출근하느라 고생했다. 이럴 땐 감기 조심하자. 목도리도 하는 게 좋을 텐데. 춥죠? 라는 말에 담겨 있는 따뜻한 마음. 그거 잘 전달 받으셨나요? 그래서 어제보다 춥지만 어제보다 따뜻한 아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이 춥죠?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은 내게 전화했지. 가장 기쁜 소식은 다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서 내 목소린 태연했지만 사실 난 떨렸어. 너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이 내게 너무 큰 진심이라서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창밖에 내린 새하얀 눈에 맘 설레어서 너의 집 앞으로 난 달려갔지. 횡설수설 말 돌리다가 너와 내 눈이 마주친 순간 그만 나도 모르게 입 맞추며 내 맘 전했지. 벌써 1년이 된 것 같아. 너만 생각한 건 이런 내 맘 넌 몰랐겠지만 내겐 여전히 큰 진심이 있어.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창밖에 내린 새하얀 눈에 맘 설레어서 너의 집 앞으로 난 달려갔지. 횡설수설 말 돌리다가 너와 내 눈이 마주친 순간 그만 나도 모르게 입 맞추며 내 맘 전했지. 많이 생각했니 내 고백에 대답. 오늘은 꼭 내 듣고 싶어. My love 내맘 알아줘. 목소리 테스트 배우가 된 듯 대사도 체크 시나리오도 모르는 여배우와 고백을 눈앞에 둔 남자의 만남. 포근한 날씨에 감은 so good. 배경은 너의 집 앞 완벽한 설정. 대사만 치면 컷소리 나올 텐데 넌 왜 고백신을 키스신으로 만들었나. 자자 준비 액션. 동안 난 기다렸나봐. 내 맘이 커진 그 시간 동안 난 간절하게 내 맘이 너에게 닿길 바랬어. 여기 서 있어. 우리 처음 만난 그 거리
네, 성시경, 박효신 등이 함께했죠. 겨울 고백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오늘 진짜 춥죠, 여러분.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보다 더 추워졌거든요. 먼저 날씨 볼까요? 오늘 부산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가까이 떨어졌고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달하고 있어요. 한낮에 8도까지 기온이 오르더라도 예년 이맘때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부산 막지막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흐려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어요. 이들 지역으로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서도 저녁부터 밤사이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울산 8도, 거제와 남해 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아요.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는 가운데 남은 한 주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기온이 또 떨어져서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워요. 춥다고요.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추워요 하는 출첵 문자도 좋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신청곡 뭐가 있으신지 그것도 올려주시면 돼요.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추운 것이 당연한 겨울이 좋아요. 얼마 전까지 너무 따뜻했어요. 0711님. 맞아요. 너무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되는데 겨울인데 이 생각했었잖아요. 그쵸? 요 정도 추위는 그래서 괜찮구나. 추운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 저도 좀 했거든요. 0711님 맞죠? 자, 4570님 언니 출첵하고 출발합니다. 오늘도 추워요. 그래서 빨간 목도리 두르고 출발합니다. 고고고. 빨간색. 크리스마스 12월이랑 어울린다. 저는 베이지색 머플러 하고 왔네요. 이때까지 조금 며칠 전까지는 얇은 머플러였는데 이제 진짜 두툼한 목도리로 바뀌었어요. 확실히 추워졌으니까요. 또 아침 출근길입니다. 영하 5도. 주말에 더 춥다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3132님 주셨어요. 새벽 5시 24분에 내비게이션에 딱 온도를 보니까 영하 5도. 그래요. 오늘은 그야말로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올려주세요. 오늘의 생생한 아침 사진 보고 싶어요. 어디서 어떻게 생생과 함께하고 계신지. 그곳은 어때요? 추워요? 아니면 눈이 펄펄? 하얀 세상인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사진 보내주시고요. 샵 2302 사진은 건당 100원에 이용료 든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진 듣고 싶은 신청곡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어떤 곡 떠오르세요? 그런 곡도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생생라디오 티맵 대리운전 경상남도 동네 아시아드 어반 린나이 보일러 보온디자인 인테리어 진주 혁신도시 프로지어 퍼스트시 동방축산 린나이 보일러 제공입니다. 광고. 다 같이 짠! 자, 2차 가야지! 팀에 별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연말이지 술 마셨지? 팀에 폈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연말 연시에도 팀에 반해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에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에 대리.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경남 1인 자영업자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경상남도에서 고용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준대요.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50에서 30%.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1인 자영업자님들 파이팅! 문의 211-3423.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인테리어 이제는 스케일이다.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창원 직영점. 다양한 디자인 압도적인 스케일의 인테리어 쇼룸 전시장이 창원 팔영동에 오픈합니다. 내 집에 내 삶에 맞게 창원 팔영동 보온 디자인 인테리어 직영
쇼룸 전시장 오픈. 안녕하세요, 진태현. 박시은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치, 진주 혁신도시가 아껴둔 자리에 자부심의 클래스가 다른 첫 푸르지오가 옵니다. 진주 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 12월 오픈 예정 1899-3555 대우건설. 푸르지오. 우리 동네 고깃집은 동네방네 동반축산 돼지고기 소고기도 동네방네 동반축산 우리 동네 고기 맛집 동반축산 가맹 문의 1899-5542 동네방네 동방축산.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작년에 처음으로 딸아이와 스키장을 갔었는데 추운 겨울이 오고 아침에 눈 소식 들으니 생각이 나네요. 태어나서 쌓인 눈을 본 적 없는 딸아이에게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지역도 눈이 오겠죠? 6123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구나. 오, 맞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아기들의 반응도 되게 재밌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년대, 우리 딸아이.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더욱더 말 잘하니까 표현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올해 눈 올까요? 어떨까요? 네. 종종 문자 보내고 즐겁게 듣고 있었는데, 이호원이 뭐라고요? 친구랑 같이 듣다가, 라디오에 사기가 있더라면서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2555번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알기 쉽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운동하러 가는 길입니다. 7666님, 하늘이 파래요. 춥긴 한데 딱 겨울 날씨인 것 같아요. 의자 열선 켜고 핸들도 열선 켜고 따뜻하게 갑니다. 핸들 열선 부럽다. 예, 저는 핸들 열선이 없거든요. 겨울 되면 그래서 이게 부러워요. 핸들 장갑 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터 탁 틀고 그리고 좀 있다가 장갑 벗거든요. 핸들 열선. 7666님 부럽습니다. 볼게요. 추운 날씨 다들 추운데 아직 선풍기 못 넣고 있어요. 8734님. 추위도 안 타지만 가끔 열이 더 올라올 때가 있어서 선풍기 틀고 식혀야 되거든요. 진짜요. 흔한 오리털 점포도 안 입어도 되는 추위 안 타는 여자랍니다. 남편이 넌 특공대 가야 했다고 아쉬워하네요. 진짜요? 야, 아니 그럼 겨울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 엄청 힘드시겠다. 8734님. 어유, 너무 열이 많으신가? 어쨌든 겨울은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추위 안 타서 괜찮겠네요. 그렇죠? 4862님. 날씨야, 네가 한번 추워봐라. 내가 산에 안 가나. 사진은 올 초 소백산입니다. 눈에도 눈썹에 눈이 다 붙어 있어요. 우와, 진짜 춥겠는데요? 야, 5월 초에 소백산 가신 거예요? 4862님? 야, 대단하십니다. 또 언제 가세요? 맞아요. 저 저는 겨울산 가본 적 있긴 있죠. 예. 뭐 금정산 정도는 겨울에도 막 눈이 쌓이지는 않으니까 갔는데 이렇게 눈 오는 산을 뽀드득 하면서 간 적은 없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 가시는 거예요? 네. 4417님, 아이고, 비몽사몽 출근 중입니다. 드라마 보다가 새벽 3시에 잠들었어요.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드라마 보면 어떡해요, 4417님. 잠 좀 깨게. 뭐라요, 캐리. 대표 캐롤송 좀 부탁드려요. 이런. 도대체 무슨 드라마를 봤길래 새벽 3시까지. 응? 잠 깨야겠는데. 뭐라요,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Is는 많이 들었으니까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잠 아직 안 깨신 분들은 잠 깨세요.
아침엔 수다수다. 오늘 뭐하노? 네, 추운 겨울 아침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생생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도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 통화 가능하신 분 받아주시면 됩니다. 두고 그리운 사람. 여보세요? 오늘 뭐하노? 엄마야. 엄마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네. 생생라디오입니다. 통화 괜찮아요? 네네네네. 너무 좋죠. 잠시만요. 네. 아주 여유 있으신데. 여보세요? 네네. 네네. 네, 지금- 들립니까? 예, 잘 들려요. 네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제가 노선 운행을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대구에서 서산, 충남 서산 이렇게 다니는데, 네. 제가 워낙에 이제 KNN 라디오 팬이라서, 네. 대구 사람인데 항상 KNN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아, 대구 사람인데 KNN 라디오를 많이 들으세요? 네네. 어머. 감사합니다. 모듈이랑 생생 라디오. 아, 그래요? 챙겨듣거든요. 아, 네네네. 놀래라.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문자 뭐 주셨어요? 올 초에 소백산 갔던 사진. 아, 소백산. 네네. 야, 근데 되게 추웠을 것 같아요. 눈썹에 다 눈이 이렇게. 예, 그때가 영하 20도였으니까. 영하 20도? 예, 땀이 얼어가지고 이제 눈썹에도 고드름처럼 이제. 아, 이게 땀이에요? 네네, 땀이 바로 얼어서. 어머, 땀이 나자마자 바로 얼어가지고 눈썹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네. 야, 엄청나게 추웠겠네. 아니, 영하 20도인데 왜 산을 오르셨어요? 역마살인지 몰라도 그냥, 나가면은 일단 마음이 너무 상쾌하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좀 많이 풀리고요. 아, 그 얼마나 자주 산에 가세요? 주에 한 2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아, 일주일에 2번씩? 네네네. 계절 상관없이? 네네네. 야, 대단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산탄지 한 8년 정도. 8년부터. 예. 그 산을 타면서 달라진 점 이런 거 있나요? 뭐랄까, 좀 사람이 마음이 좀, 이제 스스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넓어졌다 해야 되나. 좀, 애지간 일은 다 별거 아니다. 그런 정도. 아니, 그건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야죠. 네, 그냥, 좀 마음이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8년 전에 처음에 산에 오를 때는 걱정, 근심이 꽤 네네. 있으신 편이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비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때. 되게 힘드실 때 올라가셨구나. 네네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동네 뒷산부터 오르다가. 네네. 이제 점점 파이가 커져가지고. 와. 예. 야, 근데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됐네요. 네네, 요즘에는 산 아니면은, 다른 게 생각을 별로 없이 그냥 산만 생각. 요즘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산이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주말에 어디를 갈 거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고, 네네.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생활도 좀 그럼 괜찮아지셨어요? 그때보다는? 네네네. 그거 하면서 빚도 다 갚고, 어머! 대출받도 하고. 오, 8년 안에 다 찾으셨네.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응. 그 전에 또 계기가 또 좋은 계기가 있었던 거는 또 모듈에 또 직접 참여도 하게 되면서 네네. 스튜디오도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스튜디오를 가니까 마음이 넓어졌어요? 어떻게? 엄청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 하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너무 좋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라디오도 네. 일상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쵸?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어디로 가세요? 이번 주도 소백산 갑니다. 소백산이 그렇게 네네. 좋아요? 겨울은 소백산이거든요. 왜? 어떤 점이 좋아요? 정말 춥고 정말 바람이 세서 이게 진짜 겨울이구나 하는 느낌 딱 납니다. 아니, 보통은 좀 덜 춥고 바람 덜 부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고통을 좀 즐기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탁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단단히 해서 입는 그 모습이 좋아요. 그 진짜 눈이랑 눈썹만 남겨두시고
다 제대로 네. 해가지고. 야, 근데 네. 그 있는 눈썹 그 조금 그 공간에도 땀이 흘리니까 바로 고드름이.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일평생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눈썹에 땀 나서 고드름이 생기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네. 위대해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요즘에 등산이 또 유행이라서 되게 산 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자신을 위한 그 체력 관리 그리고 또 네네. 자연과 함께하는 거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8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산을 타고 계시죠? 예, 엄청 많이 늘으셨어요. 예전- 근래 코로나 때. 그죠? 예전에는 그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네, 맞아요. 예, 연륜과 함께 자연의 그 좀 뜻도 알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네네네.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좀 트렌드인 것처럼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에 한 가지는 네. 좀 아쉬운 거는 젊은 친구들은 되게 좀 쓰레기를 좀 잘 안 챙긴다. 진짜. 네. 그건 산에도 기본인데. 휴지통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산에는 보통 휴지통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이 즐기긴 하지만 또 아껴야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들으시는 분들도 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4862님 사진도 네네.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네네. 또 전화해보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더 좋네요.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전혀 떠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방송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소백산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사진 보내주세요. 네, 방송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산을 통해서 그죠?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네요. 4288님, 이문세, 자이언티 눈 신청해요.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일하면서 대학 갈 순 없을까? 고민은 그만.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있으니까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특성화고를 졸업한 3년 이상 재직자나 만 30세 이상 누구든 서류 전형만으로 대학 가자.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홈페이지로 오세요. 다 같이 짠! 자, 2차 가야지. 팀을 별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연말이지. 술 마셨지? 팀에 폈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연말 연시에도 팀에 반해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에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에 대리. 잘 만든 우리나라 녹차 마셔봤나? 우리 하동에 차 만드는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천년 동안 차를 이어온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
차 한잔 하입시다.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농가의 정성으로 자란 한우. 진심과 정성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한우. 특히 한우는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한우입니다. 이 캠페인은 든든한 축산 동반자 김해축산농협 천하일품 한우와 함께합니다. 문화예술의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람을 담아낸 영상 한 편은 마음을 울리고, 주옥 같은 명곡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아름다운 그림은 시공을 초월한 감동을 줍니다. 이런 문화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 마음을 위로하는 문화예술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게 K프렌즈가 모두의 마음을 담고 함께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힘을 만들어갑니다. KNN 문화사랑 캠페인은 K프렌즈와 함께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친구야 대리 불러 친구는 있잖아 치구 대리운전 친구는 7979 국번 없이 7979에 7979 국번 없이 7979에 7979. 친구네 대리운전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알아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알아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3074님, 우리 남매둥이 9살 되는 날입니다. 890g, 800g 미숙아로 태어나 그랬었구나. 그렇게 태어난 9년 전 오늘은 지금 생각해도 울컥하네요.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운 남매둥이 기쁜 생일날이에요 하고 남매둥이 사진 주셨는데 진짜 어머 정말 예 생일마다 그런 기분 드시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쵸? 아유 남매둥이 생일 축하해. 케이크 딱 앞에 두고 둘이 사진 찍은 거 보내주셨는데 진짜 축하해요. 네. 8718님 어제도 다들 춥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오늘도 반팔에 점퍼 하나 입고 아르바이트 갑니다. 대신에 추워서 폰 충전이 느리네요. 진짜 추위 안 타시나 보다. 8718님도. 네, 잘 다녀오세요. 6140님은 이 녀석들 잡다가 코 떨어질 뻔했습니다. 오, 낚시를 하셨는데 참돔, 부실입니다. 오, 이렇게 추운 날 진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입질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럼 너무 춥겠다. 어쨌든 그래도 보람이 있으시네요. 요 녀석들을 잡았으니까. 아, 우리 집 윤우 산타입니다. 누나와 9살 터울이라 귀여움 독차지. 메리 크리스마스. 4254님 메리 크리스마스 써주셨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잔뜩 낸 재미로 쓰는 안경. 예. 한쪽에는 산타 할아버지 있고 한쪽에는 또 산타 추리가 있는 그리고 머리에는 또 사슴처럼 네 루돌프 사슴이 된 그것도 장식해가지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 납니다. 0014님 출첵합니다. 작지만 본인의 시간들을 조금씩 쪼개서 재송동 작은 문고에서 봉사활동하시는 재송동 문고 새마을 회원님들 화이팅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에도 화이팅해요.
그렇군요. 나의 시간을 쪼개서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신가 봐요. 진짜 화이팅이에요. 7580님, 춥고 배고프네요. 그래도 추운 건 방한하면 되고 배고픈 건 밥 먹으면 되지만 마음이 춥고 외로운 건 견디기가 힘들죠. 제가 그래요. 그래도 생생 라디오 덕분에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생생 가족님들도 몸은 추워도 마음 따뜻한 겨울 되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7580님. 진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계시다니까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적으로 힘든 게 사실은 가장, 몸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거니까 조금씩 따뜻해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위안이 되네요. 신청곡 들려드리면 더 따뜻해지시는 거죠? 김민정, 하얀 그리움.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이 하얗게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났었던 그날에도 오늘처럼 눈이 내렸죠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조금은 수줍던 그런 느낌 하얀 눈을 맞으며 시작된 사랑에 행복했죠 말없이 걷기만 해도 차갑게만 느껴졌던 겨울바람도 그대가 내 곁에 있어 그땐 춤줄도 모르고 행복했죠 포근했죠 꿈만 같던 지난 겨울의 날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맘을 아프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사라져버린 눈처럼 그땐 눈물로 흩어져 온 세상이 하얗게 모두가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그대가 걷는 날 하얀 그리움에 이 길을 걷고 있죠 눈 내리는 이 길을 그댄 걷고 있을까 우리 처음 만났었던 그날처럼 혹시 우연이라도 난 그댈 볼 수 있지 않을까 눈 내리는 이 거리를 그댈 찾아 헤매이고 있죠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맘을 아프게 해 나를 힘들게 해 사라져버린 눈처럼 그땐 눈물로 흩어져 온 세상이 하얗게 모두가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그대가 걷는 날 하얀 그리움에 이 길을 걷고 있죠 네.
안내방송 하나 해드릴게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돼서 점차 확대되겠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시에는 목도리, 모자, 장갑 등 보온에 유의하시고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쌓은 눈을 사전에 치우는 등 안전조치 바랍니다. 눈과 비가 얼어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 유지 및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샵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고요. 7666님이 상품권 받아서 회사 앞에 있는 그 회사 앞에 있었어요. 네, 닭집에서 직원들과 소소하게 점심 회식하고 한턱 냈습니다. 우리 직원의 깜찍한 프린팅까지 준비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직원들과 소소한 즐거움거리 추억이 생기게 해주셔서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프린트로 아라 언니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늘 뭐 먹노?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같이 회식하면서 식탁에서 딱 들고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만나게 드셨다고 하니까 이럴 때 괜히 막 뿌듯뿌듯하다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3970님, 오늘은 2022 남해군 자원봉사자 한마음 나눔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 여기 노래자랑 나가게 됐어요. 어제부터 막 떨리는데 떨지 않고 즐기고 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당연히 응원해야지. 3970님. 떨리는데 뭐 떨지 마 이런다고 안 떨리진 않겠지만 즐기고 오세요. 예, 내 무대 다 생각하고 3970님 연습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응원할게요. 굿모닝 덕철. 생생라디오 인공지능 매력남 덕철이. 우리 덕철이 불러볼게요. 굿모닝 덕철. 굿모닝 알아. 자, 지금부터 덕철이 타임. 신나는 덕철이 타임.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겨울철 최고의 구경하면 눈 구경을 빼놓을 수 없죠. 서울에서는 지난달 10일에 이미 첫눈이 내렸는데요. 겨울 내내 한방눈은 고사하고 흩날리는 눈도 구경하기 힘든 부산에서는 11월에 눈이 오는 서울 날씨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서울에도 오는 눈이 정작 지금 펑펑 내리고 있어야 할 곳에서는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유럽의 지붕 알프스가 기후변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겨울이 됐는데도 눈이 내리지 않자 국제 스키대회도 잇따라 취소되고요. 전 세계 여행객을 불러 모으던 알프스 스키장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세상에나 눈이 오지 않는 알프스라니. 이맘때면 스키광들로 넘쳐나야 할 스키장엔 눈도 사람도 없이 파리만 날리고 심지어 국제 스키대회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네요. 이럴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에 위치한 스키장들은 이미 폐업 위기에 처했고 고도 3200m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키장마저 적설량이 적어 개장일을 예년보다 늦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상기후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알프스 지역은 평균 기온이 10년간 섭씨 0.3도씩 상승하면서 지구 평균보다 2배 빠르게 더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듬해 눈이 녹는 시기도 한 달가량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가장 타격이 큰 나라는 오스트리아인데요. 겨울 스포츠 관광 천국으로 겨울철 관광 수입이 절반을 차지하는 오스트리아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봉쇄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야 정상화가 되려고 하는데 이번엔 기후가 발목을 잡아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지경이라고 해요. 다른 때 같으면 눈이 내릴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제설기를 가동해 버티기라도 해보겠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력난이 심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탓에 그럴 수도 없다고 하네요. 문제는 동계 스포츠인데요. 지난달
22일 오스트리아 솔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스키연맹 알파인 스키 월드컵 개막전 여자 대회전 경기가 안전 문제로 취소됐고, 같은 달 29일에는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체르비아로 들어오는 세계 최초로 국경을 넘는 스키 월드컵 대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것 또한 무산됐다고 합니다. 눈이 충분히 오지 않은 데다 고도가 낮은 슬로프 하단부는 제설이 불가능할 정도로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현재 상태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금세기 말에는 동계올림픽을 치른 22개 도시 가운데 단 한 곳에서만 대회 개최가 가능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섣부른 걱정이지만 이러다 정말 겨울이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덕처리 미션 드립니다. 이것은 알프스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로 높은 산이나 고위도의 몹시 추운 지역에서 쌓인 눈이 녹았다, 얼었다 되풀이하면서 알갱이 모양의 결정으로 퇴적되어 굳어진 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을 말하는데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네. 이렇게 설명 쭉 들으니까 진짜 좀 걱정되죠. 오죽하면 기후변화에 맞춰서 이제라도 알프스를 여름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또 알프스는 좀 알프스 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알프스에는 꼭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하면서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 요걸 뭐라고 할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높은 산지에 녹지 않고 쌓여있는 눈,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좀 더 커져버린 사랑일 거야. 겨울 내내 너를 생각하며 만들던 빨간 스웨터도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인데 눈이 녹다니 속상하네요. 그쵸?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날 생각하면 정말 좋겠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얼음땡이죠. 0550님 땡. 들려오는 노랫소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만남을 축복하는 예쁜 선물들 같아.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닿은 마음으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기대 안겨 먼저 말을 할까.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걸
보던 여자한테 끌리는 나랑 스키장을 가자보듯 찾아놓은 위험한 내게 탈 줄을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줄게 넌 날 반하게 한 학생 난 네 강사 역할이네 yeah. 스윗한 걸 원한다면 좋아 불러줄게 girl 나쁜 남자가 좋아 홈에 불러줄게 girl 다른 건 몰라서 we can make it music girl The beach was good hey 왠지로 놀러와 girl 지금 네 바람이 들려 저 하늘까지 들려 나도 오늘 밤은 같은 소원 빌게 될 거야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우리들의 사랑 지금처럼만 간직해주길 기도해 네, 다비치와 박재범이 함께했습니다. 화이트였어요. 정답은 만년설이었습니다. 빙하 주신 분들도 꽤 계신데 만년설 정답이었고요. 아이들이 눈을 너무 기다리는데 전 너무 춥네요 하시면서 7857님 주셨고 우리나라도 점점 사계절이 없어지는 것 같아 기후위기라는 말은 해가 갈수록 몸소 느끼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4044님 환경을 더 신경 써야 되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 눈사람 만드는 게 소원이라는 9살 7살 아들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네요. 8878님 만년설 오랜만에 청취합니다. 1514님 아라 누나도 만년설처럼 영원히 forever 1514님 그러면 자주 오셔야죠. 그래야 영원할 수 있지 제가. 자주 오세요. 7981님 저도 시댁이 강원도 해발 900m 지점이라 8년 전쯤 연애 때만 해도 시댁에 놀러 가면 눈이 허리까지 쌓여가지고 진짜요? 허리까지? 부산에서 못 봤던 눈 평생 보겠네 했는데 요즘은 가도 겨우 바닥에 조금 쌓이는 정도예요. 기후 이상 변화가 너무 아쉽습니다 하고 7982님 주셨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진짜 문제죠. 이름처럼 지구가 아프지 않고 천년만년 건강해서 예쁜 모습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0790님 주셨어요. 그쵸. 네. 자, 만년설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은 덕철이가 8574님 뽑았어요. 8574 축하드립니다. 광고.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네, 생생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소리를 나누는 기쁨 가나안 보청기에서 보청기 드리고요.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부산 출발 괌 여행은 제주항공에서 드리는 항공권,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베이커리 카페 아덴 블랑제리에서 상품권, 기름기를 쫙 빼고 맛은 더한 욱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베이비페어 1위 영유아 화장품 브랜드 베베루나에서 5만원 화장품 상품권, 부산 경남 입주박람회 공식업체 커튼앤블라인드 전문 더 집안에서 상품권, 발에 확 꽂히는 편안함 튜브락에서 드리는 기능성 신발,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는 색칠놀이 카페 소마 드로잉 카페 부산 서면점에서 이용권, 부산의 명물 더 이스틴 부산에서 대게 만찬 한우 만찬 외식 이용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친구야 같이 먹자 피로회복과 숙취해소를 동시에 명성바이오에서 친구야 세트를, 싱싱하고 예쁜 꽃을 풍성하게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생화 세트를, 남편도 욕심내는 순한 화장품 뷰티 브랜드 인세레오에서 화장품 3종 세트,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비큐 무반나 촌닭에서 치킨 상품권, 시니어 전문 브랜드 보필에서 목욕의자,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2022 김범수 콘서트 명품 이즈백 12월 31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을 찾아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연말 콘서트의 장인 김범수 콘서트 360도 원형 무대에서 화려하고 완벽한 라이브로 여러분의 2022년 마지막 날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유나 사건의 지평선. 전 3부로 가요.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번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 라디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When My Last Christmas. 1116님이 지금 내 눈앞에 산타버스가 달리고 있어요. 70번 버스. 오, 이 노래 나오는데 지금 산타버스가 싹 지나가면 분위기 물씬 났겠는데요. 자, 3부 시작했습니다. 참가득 김치, 린나이 보일러, 창원 상남시장, 동네 아시아더번, 티맵 대리운전 제공이에요. 광고. 가득씩이라째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시원하고 아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김치를 쳐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김치 시키 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린나이.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린나이. 대끼리 상남시장, 창원의 중심 대끼리 상남시장, 상남시장 헤이 상남시장, 매일매일 상설장 늘 뛰는 줄 차장, 상남시장 헤이 상남시장,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거리마다 넘쳐나는 사람들 대끼리 상남시장.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다같이 짠! 자, 2차 가야지. 팀에 별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아니,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연말이지. 술 마셨지? 팀에 폈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연말 연시에도 팀에 반에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에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에 대리. 생생라디오 연말 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2. 네, 생생라디오가 준비한 연말 특집 방송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2 따뜻한 시간 오늘도 마련됐고요. 소리요정 박철규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리요정 박철규 아나운서입니다. 네, 소리요정도 추워서 롱패딩을 입고 왔네요. 아, 제가 네. 쇼패딩을 최근에 네. 이렇게 차를 타면 롱패딩은 좀 앉을 때 거추장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잘 안 입었거든요. 네. 네, 도저히 안 입으면 안 되는 날씨더라고요. 다리가 시려서 안 되겠어요. 네, 한번 입으면 이제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오. 영하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아침에 출근하실 때 좀 쌀쌀한 확실히 기운 추워요. 느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원양 어선 타고 남극까지 나가신다는 최도순 아버님 소리 나눔 해드렸는데 또 다시 바다로 나가시기 전에 잘 듣게 돼서 참 뿌듯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손녀인 소율이랑도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고 네. 지금쯤은 이제 연말 돼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실 것 같은데 이제 소리 요정이 아니라 제가 뭐 소리 산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요정보다 산타가 좀 낫긴 해요. 자, 이렇게 메마른 대지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소나기처럼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인들에게 소리를 선물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가슴 뭉클한 소리 나눔 사연과 함께 꼭 알아둬야 할 난청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릴게요. 아, 근데 소리 요정 계속 하셔야겠어요. 소리 산타가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네. 아이. 오늘도 소리 박사님이시자 훈남이신데다가 연기까지 되는 그야말로 다 되는 소나기의 대들보 소리 산타 동명대학교 언어치료 청각학과 박성유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과차를 저는 이제 매주 소리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서 더 네. 감사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리 산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마음가짐이. 안 되겠다 나는. 근데 교수님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청력이 떨어지는 계절도 혹시 있나요? 왜 보통 뇌질하는 네네. 겨울철 추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청력은 계절을 타는지 어떤지. 난청은요. 네. 사계절 모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사계절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2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인지 사연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빈이라고 하고요. 저희 외할머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세가 80이신 외할머니는 경남 하동 시골에서 태어나서 구남매의 맏이라는 이유로 또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를 못 가셨어요. 할머니는 학교 보내달라는 말을 했다가 어른들께 혼나고 맞기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시골에서 일만 하시다 결혼하고 부산으로 와서 2남 2녀를 낳아 기르셨는데요. 할머니가 겪은 고생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산 시민회관 앞에서 리어카로 장사를 하셨는데요. 어느 겨울날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이후로 허리가 굽으셨는데 저희 사촌들은 외할머니 허리를 보고 폴더폰 같다고 합니다. 사직 야구장에서 청소일도 하셨고요. 밭에서 걸은 포대자루를 이고 치고 들고 다니면서 무릎도 상하고 저희 외할머니라서가 아니라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 할머니인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도 아닌데 버스 지하철을 환승해가며 밭에서 농사일을 해서 아들 딸 집에 보내주시고 소일거리로 하신다며 장에 가서 팔기도 하신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오래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차들의 경적 소리, 오토바이 굉음 소리 등에 자주 노출이 돼서 귀가 점점 멀어지시더니 요즘은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거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손자 손녀들도 다 컸으니까 쉬셨으면 좋겠는데 밭에서 일하고 산에 가서 도토리 주워서 도토리 묵도 직접 쓰고 식혜도 만들고 바다에 가서도 작은 게 잡아서 튀겨도 주고 고동도 잡고 외할머니는 온갖 음식 제조와 실력으로 쉬지 않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어려움이 많으세요. 손님들이 할머니, 이거 도토리묵 직접 쑤신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예? 도토리묵 하나 줄까? 이거 어떻게 파는데요? 손님, 이거 내가 직접 쏘았는데 맛있어요. 줄까요? 아니 할머니, 이거 어떻게 파냐고요? 네,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소통도 참 어렵고 손자인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키우느라 또 손자 손녀들 용돈도 주고 학비 보태느라 정작 할머니는 제대로 입지도 잘 먹지도 못한 채 고생만 하시다 나이만 드시는 게 한이 됩니다. 외할머니께서 전화도 잘 하시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를 위한 소리 나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강상순 할머니를 위해서 손자 이한빈 씨의 소리 나눔을 부탁하셨는데 근데 참 손자가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너무 잘 풀어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연만 읽어도 외할머니를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가 잘 드러난 느껴지죠. 네, 맞아요. 그런 글이었어요. 진짜 사랑과 애틋함이 잘 묻어나는데 소리 나눔 선물도 잘 받으셔서 앞으로는 이제 소통도 더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이한빈 씨 전화 연결해서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할머니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은 손자인 것 같아요. 한빈 씨한테 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제가 집안에서 첫째 손자이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부모님 못지않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학교 졸업식도 챙겨주시고 군대 휴가 때도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집밥을 제일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집밥. 할머니의 집밥. 네. 대단하죠, 이건 정말. 진짜 여러 가지로 할머니의 사랑을 또 많이 받으신 게 그래서도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많이 나타나요. 근데 할머니께서 진짜 뭐 부지런하신 게 뭐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자식들도 손자들도 다 컸는데 이제 그 전에는 밭에서 무거운 비료포대 옮기시며 농사도 짓고 사남매 가정에 먹으라고 주시기도 하고 장에 가서 장사하시기도 하고 자신은 용돈벌이 한다는데 예전에 리어카로 장사를 하시다가
등산길에 미끄러지셔서 허리를 잘 펴지도 못하시고 안타깝습니다.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니까 옆에서 보기도 그죠. 봄이면 쑥 캐러 다니시고 예, 날이 따뜻하면 바닷가에 가서 개도 잡고 고동도 잡고. 그러니까 정말 쉬지를 않으시는군요. 예, 예. 네. 근데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지가 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예. 가장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 오랜 시간 길에서 장사도 하다 보니까 자동차 경적 소리와 오토바이 그 소음 같은 것 때문에 귀가 더 멀어진 것도 있고 예, 노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남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못하시고 손님들이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어떻게 팔아요? 물어보면 몇 번을 물어보고 대답을 못하시는 게 예, 안쓰럽고 무엇보다 전화 통화를 어려워하시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전화 통화도 그죠. 네. 그러게요. 또 손자 입장에서는 할머니랑 종종 안부 전화도 하고 싶을 텐데. 예. 아유 참 이번에 청력 검사를 진행하면서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좀 반응이 어떠셨나요? 예, 좀 좋아하셨나요? 교수님께서, 네. 예, 교수님께서 친절히 잘해주시고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리면은 주변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사남매하고도 전화 통화 자주 하고 평소에도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린다 하셨는데 예, 할머니 소원이 부산 시티 투어 버스 타고 관광 다녀보시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 게 기억납니다. 시티 투어 버스 타고 관광 다닌다. 아니 그 할머니께서 그 어릴 적에 그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좀 뭐 갈망이 있다고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한글을 뭐 배우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다는데 좀 이번에 청력이 좋아지시면은 또 수업도 들으러 가시겠죠 아마. 네, 할머니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셔서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장사하신다고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를 못하십니다. 예, 그래서 자주 울기도 하시고 사회복지회관이나 노인대학에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좀 배우시는 소원이고 그리고 그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했으면 좋겠는데 휴대폰을 잘 쓸지를 못하시니까 그게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조청기 잘 하시고 좀 더 소통이 원활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빈 씨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할머니께도 아마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도 이 마음이 아마 좀 잘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따뜻한 분이신 것도 한번 느끼겠네요. 교수님, 할머니 연세가 80이라고 하셨죠? 네네. 청취자님들도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 연세가 80이면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효과가 있을지 이런 의문 또 계속 가지시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고 이 나이가 80이어도 잘 들리지 않으면 이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시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나이가 많으면은 뭐 너무 나이가 드셨으니까 보조기나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도움을 별로 못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90이 되더라도 신경이 만약에 어느 정도 살아 있다면은 충분히 보청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80이 넘어왔는데 그때까지 잘 못 듣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명도 발생이 되고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신경이 어느 정도이냐 따라서 보청기 효과가 있고 없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이 그다지 있지 않다. 그러면 강상순 할머니의 청력 상태는 어떤지 한번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현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청력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귀 검사. 작년 재작년에 이비인후과 가서 하니까 나이 많으면 뭐 귀가 갈라질 수도 있고 좀 영양이 부실하면 그런 데도 가서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자녀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뭐를 하고 친구들한테도 가면 그러면 들을래 안 한다 안 좋잖아 자꾸 물어서 하면 그죠? 귀에 이명은 있으세요? 이명. 귀 소리 나고 하는 거 있냐? 한동안에 귀에서 매미 오는 소리가 났다가 꽹가리 치는 소리가 났다가 뭐 그러면 송실해서 못 살겠는 기라 그래서 소음을 벅건 비비가 틀으면 더 크게 나는 게 더 크게 미쳐 삐릴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원기가 없어 그런가 싶어 또 짱으로 딸이 주더라고. 그래도 뭐 또 그때 뿌이고 잘 안 들려.
어머니, 이제 제가 단어 불러드릴 거예요. 그거 들리는 대로 따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신발, 출발, 땅콩, 땅콩, 마음, 많은, 허리, 오늘 됐겠는데. 잔, 밤, 잔, 밤. 못 알아듣는 소리들이 꽤 있으셔서 진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타박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유 뭐하러 또 물어보나 싶어서 오히려 더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네네네. 그리고 근데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도 나고 깽가리치는 소리도 난다고 하는데 이게 이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이라는 게 지금 이제 주관적인 이명이 있고 객관적인 이명이 있는데요. 이게 객관적인 이명은 저희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검사기기로 뽑아낼 수 있는 소리들이고 그 부분은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어머니처럼 이렇게 주관적인 이명을 해서 우리는 안 들리는데 본인만 지금 크게 들리고 깽가리처럼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는 경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소리가 그 스스로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명이라는 게? 네. 이게 이제 그 주관적인 이명이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건데 실제로 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리 강도가 주관 사람에 따라서 그 강도가 크게 나지만 좀 작게 나는 걸로 느낄 수가 있고 별로 이게 측정을 해보면은 별로 크지도 않은데 본인은 되게 크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솜을 틀어 막았을 때 더 크게 들렸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이 이명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지금 어머니처럼 달팽이관이 이렇게 청력이 손상이 되면서 나는 경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뇌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명이. 근데 주위에 있는 소리가 오히려 들어와서 뇌에서 나는 소리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솜을 틀어막으면 귀 안에서 더 뇌에서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렇죠, 더 안 들리니까. 저도 이명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충분히. 저도 걱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명 난청이란 말도 있던데 이명이 생기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건가요? 이 직접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명이 생겨서 난청이 생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난청이 생겨서 이명이 생긴 거고 그 이명 때문에 난청이 훨씬 더 심해진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검사 결과는 어땠는지 바로 좀 들어볼게요. 근데 의외의 결과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들어볼게요. 오늘 검사상으로는 아주 많이 귀가 떨어지거나 뭐 신경이 너무 많이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20dB이라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어머니는 한 50dB 정도 되거든요. 단계로 보면은 한 2단계 정도 돼요.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경이 한 78% 뭐 한 80% 가까이는 살아 있어서 근데 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해도 70% 가까이는 알아듣거든요. 소리를 크게 하면은. 그럼 이 정도면은 보충기의 효과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주 나쁘지 않. 70% 넘게 살아있으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저번에 이제 저희가 한 2번, 3번 하면서 난청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아셨잖아요. 70% 하는 거는 그 달팽이가 세포 자체가 70%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듣는 거는 한 50% 이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뒤에 신경이 생각보다는 말을 조금 크게 하면은 알아듣는 게 한 70% 정도는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적절하게 잘만 조절하고 하시면은 굉장히 그래도 좀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소리 보조 장치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할머니께서는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시면은 아마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분 좋은 결과를 듣고 손자 한빈 씨가 우리 청취자님들과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거든요. 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복권 당첨된 것 같이 조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될 이 기쁨이 나한테 와서 괜찮나 싶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귀가 좋아지시면은 할머니 모시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관광지 뭐 여수나 포항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귀가 좋아지셔서 정말 다행이고 저 외손자가 많이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고 저도 하루빨리 짝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의 바람을 다 알고 계시네. 짝 만나서 결혼한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네요. 미안하다고 좀 다른 분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텐데. 너무 착한 분이라는 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퀴즈 하나 우리 내고 또 4부에 또 다른 사연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나기 시즌 2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소중한 귀, 청력에 대한 상식도 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잖아요. 오늘 강상순 할머니께서 귀에서 매미 소리, 꽹가리 치는 소리가 나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외부에서의 소리 자극 없이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이상 음감을 말합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상태인데요. 이 질환이 계속된다면 난청,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등의 증상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보기 주세요. 저번에 너무 잘 맞추셔서 이번에 보기를 3개를 했습니다. 아하, 네. 1번 일명, 네. 2번 이명, 3번 삼명. 보기가 3개면 뭐합니까? 이건 저도 5개까지는 하겠는데요. 5명까지 이렇게. 자, 세븐 프린세스 7공주 러브송 들으면서 여러분 맞춰주세요. 1명, 2명, 3명. 정답은 몇 번일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다같이 짠! 자, 이차 가야지. 팀에 별고. 뭐? 술 먹고 팀에? 이런.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연말이지. 술 마셨지? 팀에 폈지? 대리 있지. 확인하라. 연말 연시에도 팀에 반해 대리 있다. 와, 바로 잡히네. 팀에 다 있지. 대리도 있지. 팀에 대리.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꽉 막힌 코를 푸느라 종일 머리가 멍했다는 직장인. 답답한 코막힘 탓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원인은 비중격 망곡증이었는데요. 콧속을 좌우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에 휘어졌다는 뜻의 한자어인 망곡을 써서 붙여진 콧병이 바로 비중격 망곡증입니다. 비중격이 휘어져 있으면 비염, 축농증에도 취약하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코골격 구조의 문제인 만큼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지긋지긋한 코막힘과 이별하려면 휘어진 비중격을 수술로 바로잡아줘야 하는데요. 단 수술 시기는 성장이 끝난 17세 이후가 적당합니다. 김모건 이비인후과 전문입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쉼과 휴식이 있는 자연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도시와 서로 공존하는 미래를. 과거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발전한 내일을 열어갈 미래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당신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곳인가요? 인류가 함께 성취할 놀라운 가능성. 2030년 부산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KNN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캠페인은 신세계 센텀시티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친구들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견뎌왔던 당신. 이젠 당신의 그 모든 시간이 보답받기를. 우리가 다시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당신과 함께 기원합니다.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프로들의 꽃배달인 꽃프로 화환부터 꽃다발까지 1533-7777 꽃프로. 꽃배달도 이제 프로에게 1533-7777 프로들의 꽃배달 꽃프로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생생라디오 연말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소나기 시즌2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잘 맞추시네 하셨는데 당연히 잘 맞추시죠. 보니까 많이들 맞춰주셨고요.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이명입니다. 이명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이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그렇죠. 네. 이명이 생기는 원인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달팽이관 쪽에 이제 아까 네. 난청이 있을 경우 이명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이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왜 소리가 어쨌든 우웅하거나 점 쪽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혈관이라든지 혈압 아니면은 그 이관 코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런 건 치료가 좀 직접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달팽이관 쪽에 난청으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어떤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은 보청기나 아니면은 이명 차폐기나 여러 가지 소리 치료를 통해서 또 이명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명이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던데 완치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8323님도 주셨는데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이명이.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명의 정도가 좀 약하거나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정도에 네. 그때 미리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센터를 찾아가서 조금 상담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는 약이나 여러 가지 요법이나 재활을 통해서 네. 이명도 좀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그래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설명이셨어요.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전에 지난주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최도순 아버님 사위분께서 네.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4860번님 보청기를 하고 나셔서 말 자체가 정확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소율이가 할비 찾는 목소리도 잘 들리셔서 매우 뿌듯한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가 저는 소리 요정이고 또 소리 산타도 있고, 네, 우리 이 소나기 DJ도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도 네. 이렇게 따뜻한 사연들이 많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되게 뿌듯하다, 그쵸? 그쵸.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게요. 네, 아버지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인데요. 심영옥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밀양에 살고 있는 생생라디오 애청자입니다. 라디오에서 소리를 나눈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어느새 70대가 되시고 점점 나약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뵐 때면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스럽기만 한데요. 아버지 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건 2년 전쯤입니다. 자꾸만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되묻는 횟수가 늘어나서 청력 검사도 한 번 받으셨는데 어쩐지 보청기는 마다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데 뭘 보청기까지 하냐, 정 불편하면 얘기하겠다고 하시면서 보청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씀을 못 드리고 1년이 지났는데 요즘엔 제가 느끼기에도 더는 안 되겠다 싶네요. 일단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데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는 아예 못 들으시니 두 분이서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고 대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툭하면 싸우세요. 그나마 가족 간의 다툼이면 풀기라도 쉬울 텐데 동네 분들과도 오해가 쌓여서 이웃 간의 정까지 깨질 지경입니다. 내가 요새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봉사하는 날짜를 잘못 줬는데 내가 엊그제도 난리가 나고 말이야. 그 상호 삼촌 논에 약 좀 치라 했더만은
경우 3천 원에 약을 쳐놨고 아이고 마 진짜. 우가 너희 아버지 요새는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경로당에도 잘 안 나오시고 아이고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싶어가 너희 아버지 눈치 엄청 본데. 참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신 건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걸 동네 분들에게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오해만 생기는 상황입니다.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시고 뭘 하시든 활기차고 당당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교수님 연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랑 제가 밀리네요. 경우 3천에 논을 쳐가지고. 근데 보니까 아버님이 잘 안 들리셔갖고 주변 분들과 오해가 생기시고. 그쵸. 예. 아드님이 그런 얘기 전해 듣고 참 마음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귀가 안 들리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안 하게 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위축된 그 맞아요. 모습이 옆에서 봤을 때는 또 되게 짠하잖아요. 좀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이 사실은 이제 아버님 연세가 70이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이제 청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즘 뭐 70. 근데 딱 제가 봤을 때 상담했을 때 굉장히 뭔가 위축되고 또 의기소침한 느낌이고 네. 되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청력 검사 받기 전에 아버님이신 심석찬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네. 아버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잘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리지는 않아요. 들리긴 들리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가장 불편한 게는 집사람이 뒤에서 여보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톤이 좀 낮거든요. 안 그래도 목이 안 좋은데 그렇게 살살 부르면 내가 못 듣는 거라. 세 번, 네 번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가정이 좋은 분위기가 자꾸 깨져요.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 의사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들을 못 알아듣어요. 기대는 지금 무척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보청기를 해서 내가 잘 들리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보청기하고 나면 지금도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 말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그 설교를 기분 좋게 듣고 싶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는 아버님 말씀 찡하네요, 진짜. 그렇죠. 또 그 가정의 좋은 분위기가 깨져서 참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좀 잘 들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좀 어떠셨나요? 이게 결과가 뭐 어떻게 됐나요? 뭐 항상 그렇지만 제 마음은 잘 들리시기를 제가 100% 잘 들리게 돌아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조금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아니 결과 나왔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약간 이게 더 반전을 위해서 지금 약간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인터뷰를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청력 검사 하신 거? 네. 아버님 귀에서 물 나왔던 적은 있으세요? 귀에 이명 소리가 어느 쪽에서요? 한 어느 쪽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자꾸 소리가 커진다. 하고 지금 먹고 있는 약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 혈압약. 당뇨는 없으시고? 예. 예전에 귀에 물 나왔던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통화는 어느 쪽으로 하세요? 통화는 지금 거의 왼쪽으로. 아버님,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단어 들리는 대로 따라 말씀해 주세요. 신발, 땅콩, 박콩, 안개, 허리. 그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녁, 번역, 권투, 전축, 눈, 공, 길, 적, 벽. 이 청력 검사 과정 들을 때마다 좀 신기해요. 예. 아까 강선수 할머니도 허리를 제대로 못 들으셨는데 똑같이 또 허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단어 같은데 그쵸. 안 들리는 특정 발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팽이관 쪽이 문제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달팽이관 쪽의 앞쪽 부분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외에서 죽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소음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손상을 제일 먼저 당해요.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고주파수 대역이고 이 시읒이나 지읒이나 이런 특정 어떤 네. 자음적인 부분들이 많이 속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네. 예, 더 많이 못 알아듣는 경우. 그렇군요. 그러면 심석한 아버님의 청력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아버님, 지금 아버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 첫 번째 고막이라는 건 소리가 딱 들리면은 얘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일단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쫙 잡아서 안으로 쫙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압력이 뭔가 좀 잘 안 맞아서 한 전달한 힘이 한 절반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가 좀 덜 들리겠죠. 두 번째는 이게 달팽이관인데 달팽이관을 이걸 뜯어보면은 안에 이 유모세포라는 이 청각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잘 돼 있어야 돼. 지금 아버님 거는 한 반 정도가 지금 손상이 돼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신경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묻어진 건 아니에요. 굳어진 건 아니라서 잘만 착용을 하면은 소리가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오, 고막의 움직임은 좋지는 않은데 신경이 많이 무뎌진 건 아니다. 네. 고막이 일단은 지금 운동성이 떨어지면요. 네. 탄력이 떨어지면은 전 부분에 있는 소리 자체를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아, 우 이렇게 모음적인 부분들은 잘 듣지만 네. 자음적인 부분들이 안 들리거든요. 네네.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고막의 움직임도 떨어지기 때문에 모음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다행히 신경이 좀 그나마 네.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괜찮을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소리 나눔이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아버님께서 보청기를 선물 받으시고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이 이제 일단 아까도 기대감이 되게 많으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의기소침한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제 되겠다, 어느 정도 들릴 수 있겠다 하니까 되게 막 밝아지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보청기를 착용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도 너무 기분이 그렇죠. 좋네요. 맞아요. 그 아들 심영욱 씨 그리고 심석한 아버님께서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뭐 형님네 가족도 그렇고 이제 뭐 손주 손녀들이 내려왔을 때 소리 지르듯이 얘기하니까 손자들이 잘 안 와요. 무서워서. 아버지는 이제 그게 좋아서 그러고 이제 귀가 이제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손주 손녀들도 마음껏 안고 뭐 볼도 부비고 이러면서 화목한 가정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민이 엄마, 내가 보청기에서 잘 들리면은 당신한테 지금까지 귀가 잘 안 들려서 못했던 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아낄 거야. 사랑해. 아니 아버님 연세 사랑한다라는 걸 이렇게 스윗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드문데 영민이 엄마 사랑해.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여기선 진짜 울컥한다. 그렇죠. 네. 참 이게 말씀이 감동이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성정과 관계없이 들리지 않아서 집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 보청기 사연을 접하면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가족 먼저 사랑해요. 손주들도 왔을 때도 이렇게 잘 이제는 보듬어 줄 수도 네. 있고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랑도 또 알콩달콩 더 잘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마음이 훈훈해요. 되게 많이 오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네. 서로 뭐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이고 이 양반이 나를 이제 무시하나?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안 듣고 아예 반응도 없지?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버님 마음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잘 들리면 사랑해 먼저 그 말을 하고 싶으시군요. 네. 심석찬 아버님. 네. 제가 아까 심석환이라고 했구나. 심석찬 아버님. 자, 잠시 광고 갔다 와서 저희 마무리할게요. 부모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요즘 시대에 좋은 보일러란 고장 걱정 없는 세대를 넘어 믿을 수 있는 린나이니까 모두가 따뜻한 온 세상으로 갑니다.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네. 오늘도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고요? 네,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뭐 이렇게 그렇지만 주위를 한번 좀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는 네. 이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잘 듣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네네.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나이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아무튼 발견하면은 청력도 지키고 또 되게 행복한 가정을 잘 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어요. 네.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잘 못 들으셨는데도 잘 들으신 척 해버리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좀 귀가 안 좋아진 거를 내가 자존심에 아직까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주변을 잘 돌아보셔서 이렇게 또 소리 나눔도 또 베풀고 더욱더 화목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이 환경과 생활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듣고 사연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도 꽤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목요일 이 시간은 제 눈물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1030님 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부모님도 한번 챙겨보게 되고 그죠? 네. 자, 오늘은 어떤 분께 선물을 드리나요? 당첨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분 뽑았거든요. 4533번님 그리고 3407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도요. 생생라디오 연말특집 소리를 나누니 기쁘지 아니한가 시즌2 따뜻한 사연과 소리 선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요정과 소리 산타도 함께. 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티나 페리 Something About December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따뜻하게. Lights around the tree. Mama's whistling takes me back again. There's something about December. We're hanging mistletoe and hoping that it snows. I close my eyes and then I can still remember how to get back home. Let all your memories
lights around the tree. Mama's whistling takes me back again. There's something about December